여왕은 아름다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꿈꾸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검은 머리에 백설공주의 피부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여왕은 곧 죽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고 1년 후 새로운 여왕을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화가 났습니다. 여자는 마법의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에 대한 그녀의 반선에 감탄하고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까? 거울은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여왕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여자는 행복으로 빛났다. 백설공주는 자랐고 매년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거울에 말하면서 여왕은 이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지만 백설공주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이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충실한 하인에게 공주를 뚫을 수 없는 덤불로 이끌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여왕을 위해서도 달콤한 소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어두운 숲으로 데려와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으로 돌아와 여왕에게 그녀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주는 모든 종류의 숲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숲을 헤매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해서 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공주는 우연히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들어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테이블은 7인용으로 침실에는 7개의 유아용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이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백설공주는 여기에 7명의 작은 사람이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 끝에 그녀는 침대 중 하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7 난장이는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크게 놀랐다. 잠자는 백설공주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드워프들은 그녀를 잠들기로 결정했고 그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다. 백설공주가 일어나서 7 난장이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에게 애정이 있었고 소녀는 그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백설공주를 좋아했고 난쟁이들은 그녀를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요리, 씻기 및 청소와 같은 집을 돌보는 데 동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난쟁이들은 산으로 가서 금과 보석을 채취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그녀가 사악한 괴물을 두려워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여왕은 평소와 같이 비밀실로 가서 마법의 거울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거울은 갑자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백설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집에 있는 놈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여왕은 매우 화가 나서 백설공주를 직접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실로 가서 독이 있는 사과를 요리했습니다. 겉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누군가 한 조각만 먹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과가 준비되자 여왕은 늙은 상인이 되어 난장이의 집에 왔습니다. 달콤한 노파를 보며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노파는 그 소녀를 잘 익은 사과로 대하고 이 사과를 먹으면 영원히 젊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백설공주는 그녀를 믿었고 사과를 물자마자 죽어 숨을 멈췄습니다. 만족스러운 여왕은 궁전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드워프들은 퇴근하고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큰 소리로 흐느끼고 애통해 근처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잘생긴 왕자가 그들의 외침을 들었다. 모든 동물을 두려워하는 어떤 종류의 울부짖음이 그에게 흥미로워졌습니다. 왕자가 난장이의 집을 발견했을 때 백설공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어린 왕자가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백설공주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드워프들에게 그녀를 데리고 성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했습니다. 드워프들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자는 하인에게 공주를 어깨에 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안고 있을 때 하인들이 덤불을 우연히 발견하고 뇌진탕으로 백설공주의 입에서 독사과 한 조각이 떨어져 깨어났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고 그 소녀도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악한 괴물을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이제 길고 행복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노로 여왕은 마법의 거울을 깨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레뮤엘 걸러버는 영국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5개월을 보냈지만 여행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모험가 배의 선장이 된 걸리버는 또 다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명의 승무원을 모집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승무원이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배신자들이 배를 몰아내고 걸리버의 오두막에 침입하여 그를 묶었습니다. 승무원은 3일 동안 전 선장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배신자들은 걸러버를 알려지지 않은 땅에 착륙시키고 그에게 식량을 남겨두고 북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전 선장은 내륙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중에 그는 말의 흔적을 만났고 걸리버는 조기 구조를 희망했습니다. 갑자기 수평선에 인간형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걸리버는 눈을 감고 그녀를 보았다. 짙은 피부와 곱슬 머리에 이상해 보이는 원숭이였다. 이 동물들은 발에 긴 발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걸리버는 숨을 멈추고 뒤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여행자의 어깨를 잡고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나무 위로 끌고 갔던 정확히 같은 두 원숭이였습니다. 걸리버는 손으로 반격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동물은 더 강했습니다. 걸리버가 불평등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발굽 소리가 들렸다. 다가오는 말을 보고 원숭이들은 걸리버를 던지고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다가가자 말은 걸리버를 흥미롭게 조사했다. 두 번째 말이 올라와서 앞 발굽을 차며 인사를 하고 옆으로 걸어갔다. 말은 너무 지적으로 행동하여 걸리버에게는 말로 변신한 마법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 후 말들은 걸리버에게 그들을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걸리버는 지적인 말이 사는 나라 인겜즈에 도착했습니다. 걸리버를 공격한 이상한 원숭이들은 짐승들을 애완동물로 섬겼고 모든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건초가 있는 구유가 벽을 따라 뻗어 있고 다른 말들이 주둔하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은 걸리버에게 건초를 먹으라고 손짓했지만 여행자는 우유 한 통을 발견하고 음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걸리버는 말의 면밀한 감독하에 귀리와 구운 빵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겜즈를 너무나 놀라게 하여 걸리버에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지능적 일뿐만 아니라 매우 고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분노, 부러움만 적대감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돈의 주에 관한 걸리버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겜즈는 사람들이 말을 탈 수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걸리버는 겜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서 지는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매 4년마다 국가에서 대표협의회가 소집되어 주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숭이 같은 생물인 걸리버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그는 건초 더미에 숨어 몰래 회의에 들어갔다. 겜즈는 오랫동안 이상한 원숭이를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걸리버.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섬으로 출발했다. 걸리버는 자신에게 불쾌한 사람들로부터 남은 생애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은 호주의 해안으로 밝혀졌습니다. 걸리버는 포르투갈 배의 선원들에게 보여져 배로 끌려갔습니다. 선장은 걸리버가 정신을 잃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적인 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걸리버가 런던으로 끌려갔을 때 그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1년 만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익숙해졌지만 그 후에도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걸리버는 그가 산종마와 만소통했습니다.